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워야 될 것을 봤어요. 배워야 될 거는 채팅방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아니네. 예시가 좀 많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14 이 서버를 열면 여러분들이 여기 스윙 채팅방을 켜서 제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접속을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재님이고 이게 어진님이면 순재님이 안녕 보내면 안녕. 그러면 이제 안녕이라는 거를 접속한 사람 모두한테 이렇게 쏘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어진님이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서버가 이 보낸 거를 다 이렇게 접속한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서버라 불러요. 서버.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쏘고 보내고 쏘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GUI부터 시작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콘솔 창으로 채팅방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제 콘솔로 만들어 놓은 채팅방도 있는데 요거 두 개 이제 따로 켜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원리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서버를 키면 똑같이 중개 역할을 합니다. 접속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러면 전부 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메시지를 보내면 전부 다한테 메시지를 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자, 두 명만 이렇게 접속이 돼 있었어요. 두 명만. 자, 그런데 나머지 두 명 또 접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서버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접속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없겠죠, 그렇죠? 보통 없어요. 그래서 자, 서버인 경우에는 이렇게 접속을 받는 또 여기 요청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메시지를 받는 스레드를 보통 두 개씩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요청도 받고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요청을 받아서 메시지를 뿌리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접속도 받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보통 하는 그러니까 스레드가 두 개라는 거죠. 보통 이런 일을 서버가 하고요. 서버. 자,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좀 한번 볼게요. 클라이언트 입장. 제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보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채팅방을 입력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걸 구현해 놨어요. 자, 근데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클라이언트 어플은 다른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일을 두 개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메시지를 받는 이 두 가지 일을 나눠 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안 나눠 놓고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코드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코드를 조금 보고 갈까요? 제 코드 좀 보고 가죠. 여러분들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GitHub에서 보시면 돼요. GitHub에 가면 챗 서버라는 E14 챗 서버라는 E14가 있어요. 위치는 src.com smu8ex 요게 있고요. 그냥 제 화면을 보셔도 돼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부터 보죠. 자, 지금 보면 처음부터 어려워요. collections synchronized 하고 array list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버가 접속을 하면, 접속한 유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서 안녕이라고 보내면 전부 다 안녕이라고 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접속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접속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유저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접속을 하면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이 파이프라인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출력이죠. 출력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이프라인. 자,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우리가 소켓. 지금 뭔가 이제 소켓은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맞춰지는 느낌이죠. 예, 영어에서도 실제로 이제 소켓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물건에서 암수를 이렇게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 그 다음에 들어간 거 이렇게 맞추는 행위를 소켓이라고 그러죠. 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맞물리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소켓이라 불러요. 여튼 이렇게 두 개의 서버와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우리가 이것을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이 클라이언트가 소켓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내는 거면 서버 입장에서는 뭘까요? 받는 거겠죠. 서버 입장에서 보내는 거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받는 것. 서로 입장이 반대인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보냈어. 그럼 서버는 받아야 되죠. 자, 우리가 보내는 것은 아웃일까요? 인일까요? 아웃이죠. 그쵸? 클라이언트가 아웃을 하면 서버는 인을 해야 되고요. 서버가 아웃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반대로 인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튼 돌아와서 자, 이런 소켓들을 여기서 관리하는 리스트인 거예요. 리스트. 그래서 지금 이 클라이언트에 가보시면 클라이언트 제가 이렇게 소켓을 보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켓을 아이, 지워져 버렸네. 다시 그리지 뭐. 자, 이렇게 소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입력, 출력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결이 싹 됐어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게 소켓. 이 소켓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입력, 출력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예요. 입력, 출력 파이프라인.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111, 000, 1010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버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것이 in이 되겠죠. in 요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안녕 그러면 in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다른 소켓에 연결된 사람들한테 단체 채팅방이니까 다 보내겠죠. 그것이 out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접속한 사람의 이름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닉네임이라는 걸 넣었어요. 닉네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 보는 이 벌러틀이라고 하는 지정자가 있어요. 벌러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어떤 거냐면 자, 쉽게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스레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스레드는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 자, 이 일꾼은 보통 반복적인 일을 해요. 자, 계속 반복적인 일. 똑같은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어떤 걸 하냐? 이제 콘솔에서 입력받는 거를 계속 보내. 뭐 이런 식의 반복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while에 true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 봤을 때, 자, 이 일은 자주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니까
CPU랑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CPU가 연산을 하는 친구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레드는요, CPU 캐시라고 하는 CPU에 가까이 있는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데이터를.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JVM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인 RAM이라고 하는 메인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일반적인 메인 메모리, 우리가 메인 메모리를 뭐라고 하냐? RAM이라 하죠. 이게 우리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메인 메모리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 CPU 캐시는 메인 메모리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른데 CPU의 근처에 있는, CPU와 가까이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모리.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있는, 자, 예를 들어 내가 int i는 3, 문자열, 스트링, a, 이런 것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복사해서 써요. 그리고 심지어 이 스레드는요, CPU 코어를 하나 임대를 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코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CPU를 사게 되면 여기에는 코어 숫자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자, 이 중에서 스레드가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 쓴대요, 본인이.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이 스레드가 이 코어를 하나 임대를 하고, 자, 여기에서 캐시 메모리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또 복사를 해서 쓴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멀티코어인 경우에는 멀티코어. 자, 그러면 스레드가 또 다른 코어를 임대를 하고,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얘도 자기가 쓰는 변수를, 그러니까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쓴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i를 바꾸고 싶은 건데, 잠시만요. 자, 이 스레드 A, 스레드 B라고 할게요. 자, A가 i를 바꾸면 4가 되면 얘도 4가 되고 얘도 4가 돼야 되는데 이 둘 다 다른 코어를 쓰고 있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반영이 돼버린대요. 자, 요게 이렇게 반영만 되는 이유는 여기에 또 쓰기 버퍼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쓰기 버퍼. 자,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어려운 얘기 굳이 안 하고. 자,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다른 코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르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메모리에. 여기서 내가 i를 4로 바꾸고 싶은데, 4로 바로 바꾸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 이렇게 반영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나는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면 4에서 5로 바꾸고 싶은데, 제대로 안 바뀐다거나, 아니면 나는 4를 관측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관측한다 불러요. 관측한 값이 4가 아니라든가, 0이라든가, 3이라든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아이한테 벌러틀이라는 걸 줄 수 있어요. 자, 벌러틀이 이제 스펠링으로 벌러털 이렇게 부릅니다. 벌러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이 친구는 이 아이는 항상 자기가 관측되기 쉽도록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다른 스레드에서 B에서 난 i를 관측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이 친구는 최신의 값을 관측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CPU 캐시에서도 이 친구가 4로 바뀌면 최대한 4를 여기 다른 스레드에서 관측할 수 있도록 전파라는 걸 한대요. 전파. 나는 4로 바뀌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다시 자, 이 두 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코어를 임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둘이 다른 영역 CPU 캐시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I를 바꾸면 여기 A고 이게 B라고 할게요. B가
i를 5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둘 다 다른 영역을 써서 이때 i한테 벌러트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되기 쉽도록 노력을 한대요. 노력. 그래서 관측이 5로 된대요. 안 하면 이게 바뀐 값으로 못 관측하고 3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대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CPU 캐시에 저장돼서 이 친구가 뭐 연산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뭐 쓰기 버퍼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이런 얘기는 접어두고요.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값이 바로 바뀌지 않아서 그거를 관측하도록 도와주는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왜 클라이언트는 이 닉네임을 볼러틀로 지정했을까요? 그쵸? 지금 보세요. 자,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제가 이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경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친구들을 스레드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스레드가 접속한 사람마다 자, 스레드를 이름을 붙일게요. 스레드 A, 스레드 B, 스레드 C, 스레드 B가 있어요. 그러면 접속을 4명이서 하면 각자 코어를 잡아놓고 방을 잡아놓고 여기서 작업을 따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A가 경민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졌으면 B도 경민이라는 걸 관측해야 되잖아요. 두 개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관측. 그런데 내가 여기 벌러틀이라고 안 해놓으면 경민을 바꿔도 익명이라고 나올 수 있대요. 예, 순재님이라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자, B가 순재님인데 관측을 못하는 거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관측을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러틀 해서 다른 스레드들이 관측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측되게 하는 것을 가시성을 위해 벌러트를 쓴다. 여러 스레드가 읽을 수 있는 값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다른 스레드들이 접속한 유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벌러트이라는 걸 씁니다.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이 클라이언트는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면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는 in이고 하나는 out. 자, 요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해놔요. 자, 저장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한 줄 단위의 읽기가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면 이제 받으면 다른 채팅방에 보내야 되니까 안녕이란 걸 이렇게 쭉 뿌릴 거예요.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웃이라는 파이프라인이 다 있어야 되겠죠? 아웃이라는 파이프라인 다 있어서 여기로 쭉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지금 보면 뺄 때 제가 채팅이니까 뭘로 해놨어요? 그죠? 리더라이터. 리더라이터는 뭐라고 했죠? 문자를 처리해주는 친구. 우리가 이제 010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문자로 처리해주는 게 리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소켓에서 바이트 단위의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걸 어디다가 넣었어요? 인풋스트림 리더에 넣었죠? 인풋스트림 리더는 무슨 일을 한다? 바이트를 010101을 문자로 처리한다. 그럼 이거 다시 또 어디다가 넣었어요? 버퍼드 리더에 넣었죠? 버퍼드 리더는 뭘 처리한다? 라인갱이 있을 때까지의 문자열을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는 버퍼드 리더, 아웃은 버퍼드 라이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제 배운 것도 있어요. 버퍼드 리더 대신에 뭘 쓰면 더 간단해요? 스캐너. 어제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쵸? 자, 버퍼드 라이트 대신에 뭘 쓰면 좋아요?
프린트 라이터. 프린트 라이터. 아, 네, 그죠? 프린트 라이터. 자, 그래서 스캐너 써도 되고, 프린트 라이터 써도 됩니다. 저희는 일단 정석적으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자동 닫는 거고. 자, 한번 볼게요. 죠 자, 이거는 이제 접속한 유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들어 놓은 거고. 아, 이거 GUI 서버구나.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자, 이거 그래도 이걸로 보자. 자, GUI 서버니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서버예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실행하면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서버. 자, 우리 이 서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네이버 앱이 있죠. 그렇죠? 네이버 웹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네이버 웹. 이 친구도 서버가 있는데 이 서버도 뭐예요? 객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자, 똑같아요. 죠 우리가 만드는 이 서버도 똑같이 프로그램이고, 예, 프로그램. 그 다음에 네이버 웹 서버도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 웹 서버는 제가 알기로 전통적으로 톰캣이라는 서버를 쓰고 있어요. 톰캣.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자바로 된 좋은 웹앱이 있는데 네티라고 하는 좋은 또 서버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쓰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 서버입니다. 우리가 서버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서버가 만들어져요. 자, 서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고정 포트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포트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내가 아마 5000번을 넣었을 텐데. 아, 6000번 넣었네요. 자, 이렇게 6000번을 넣었어요. 자, 포트가 어제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이 서버는요, 컴퓨터에 이렇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자,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컴퓨터는 뭐랑 연결이 돼 있어야지 통신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죠? 예전에 인터넷선이 없을 때는 뭐랑 연결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놀리려고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인터넷 연결할 때 전화 소리가 들렸다고. 띠띠띠띠띠 뭐 이런 소리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전화선이 인터넷을 대신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한 역사를 배우시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자, 인터넷 처음 개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컴퓨터가 전화선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선으로 통신했더니 어때요?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통신사에서 전화 요금도 너무 많이 떼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인터넷선이라는 것을 따로 통신용으로 깔기로 했어요. 동축 케이블을.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랜선을 이렇게 꽂아져 있죠. 랜선. 여기 보면 뒤에 컴퓨터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연결되어 있는 거였죠? 이게 인터넷이에요. 이거 인터넷. 자, 이거를 연결하면 이 컴퓨터는 뭘 가진다고 했을까요? 자, 랜선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컴퓨터는 뭘 가진다고 했죠? IP 주소를 가져. IP 주소. IP 주소가 이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주소, 고유 주소가 됩니다. 고유 주소. 이 고유 주소의 형식은 IPv4라는 방식이 있고 IPv6라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뭐 197.8.127.14 이렇게 나오는 게 IPv4라고 하는 형식의 주소예요. 이제 이런 주소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다른 컴퓨터죠, 그렇죠? 다른 컴퓨터에서 자, 이 컴퓨터에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접속해서 파일도 가져갈 수도 있고, 뭐죠? 인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할 수 없게 무언가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자, 나 들어오지 마. 막 들어가서 파일 가져가고 여기 변경하면 위험해. 그래서 컴퓨터의 거의 모든 OS는 자, 이 막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이 다른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접속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역으로 된 랜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설명해 드렸죠. 자, 우리가 인터넷이 이렇게 가면 한 집에 인터넷을 쓰는 사용자가 여럿이잖아요. 자, 여럿인데 이 친구 인터넷선을 그러면 여러 명에 맞게 뽑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분배기를 통해서 나눠서 쓰게 해줘요. 나눠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쓸 때 이 나눠서 쓰는 친구들은 방화벽이 많이 유효할까요? 좀 덜 유효할까요? 덜 유효해요. 덜 유효합니다. 하지만 다른 집으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방화벽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함부로 접속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통신사에서 이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뚫렸다. 그러면 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벌금을 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죠, 그렇죠? 뭐 쿠팡에서 개인정보 노출됐는데도 딱히 뭐 벌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죠? 뭐 그러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방화벽이 뚫리면 이제 또 그게 참 그건 이제 인터넷 통신사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통신사에서 자, 이런 인터넷망을 깔아주고 여기 있는 랜을 설치하기 때문이죠. 자, 여튼 이런 거는 이제 둘째치고 어떤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가려면 이 방화벽이 막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하게 하려면 이 방화벽을 뚫어야 되는데 보통 이 방화벽을 다 뚫진 않고요. 이렇게 구멍을 내요. 자,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자, 예를 들어 1번은 대,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1번은 대, 2번은 대, 3번은 대 이런 식으로 번호를 쪼개가지고 요 정도만 통과할 수 있게 해줄게. 요 정도만 통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쪼개놔요. 그럼 이 쪼개놓은 걸 어떻게 역할을 하냐? 자, 여기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거예요. 여러 프로그램들. 자, 이 프로그램들한테 포트 번호라는 고유 번호를 줘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서버는 6000번이죠? 6000번. 그럼 여기다가 6000번은 방화벽을 뚫을게.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로 6000번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6000번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포트라는 건 뭐다? 아, 각 프로그램의 고유 번호다. 고유 번호고 다른 컴퓨터가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올 때는 방화벽이 막고 있는데 내가 특정 포트만 방화벽을 뚫을 수 있더라. 뚫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 컴퓨터 또는 여러분들 컴퓨터가 서버가 될 거예요. 서버. 자, 여기 서버 컴퓨터가 돼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시려면 외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육장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다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접속하기 위해서는 자, 이 컴퓨터가 사설 랜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이 랜선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혀 있어야지 접속을 하실 수 있대요. 다이렉트로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만 접속할 수 있냐면 이 랜선으로 분배하고 있는 컴퓨터들, 그러니까 와이파이든 또는 직접 랜을 꽂혀 있는 컴퓨터든, 지금 제 컴퓨터랑 여러분들 컴퓨터든 다 같은 와이파이라 랜을 공유하고 있죠. 자, 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통신이 가능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어디서 쓰느냐? 회사 내부의 채팅방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 PC방 같은 데 가면 PC방의 앞에 그러니까 메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주문을 받죠? 뭐 라면 끓여주세요. 그럼 라면 끓여주고. 자, 요런 용도로 쓰는 채팅방을 할 때 보통 이런 랜선으로 연결된 채팅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자, 이 포트 번호라는 건 뭐다? 내 컴퓨터에 있는 고유 번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유 번호. 이 메인이 실행될 때 고유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가 중복되면 실행되지 않아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네? 네, 임의의 6천을 주면 이제 다른 사람도 6,000번인 줄 알고 오는 거죠. 어제 제 네이버 웹 서버도 이 포트가 있었죠. 네이버는 몇 번이었죠? 443. 443. 이렇게 우리가 포트 번호를 고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서버에 와서 메인 페이지 주세요 하면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주는 형태의 서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랜덤하게 생성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랜덤. 그러면 다른 유저가 우리 서버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랜덤 번호 맞추게 해야 되죠, 그죠? 오늘은 7번일까? 오늘은 9번일까?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꼭 번호를 아셔야 된다. 그럼 접속 쪽에 가보면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어. 자, 접속하는 쪽에 가보면 15죠. 잠시만요. 자, 보면 여기 6,000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포트가 제대로 돼야지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소켓도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 포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 방금 입력받은 6,000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올까? 자, 예를 들어 제 컴퓨터가 127.127.0.655 포트가 6,000이야. 그러면 다른 소켓에다 이렇게 접속하려고 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IP, 여기 IP, 여기 뭐예요? 포트, 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IP의 다른 말을 호스트 이렇게 불러요. 호스트. 그러면 이 자리에 168.127.0.65가 오는 거고 이렇게 자, 이 자리에는 포트 번호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소켓이 연결이 됩니다. 아이. 자, 소켓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소켓을 연결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 클라이언트 하는 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서버를 실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서버를 실행한 거예요. 자, 여기 소괄호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코드가 다 실행되고 나면 서버를 종료시킨다는 거죠. 서버를.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자, 서버가 하는 일 볼게요. 무한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자, 서버가 하는 일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오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업세트가 접속이에요. 그럼 받겠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 연결. 요 연결을 우리가 소켓 이렇게 부르죠. 소켓. 자, 이 소켓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서버에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리스트를 만들어 놨죠? 리스트. 여기다가 이 소켓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 또 누가 이렇게 접속을 또 했어요. 반복만 돌아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연결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 연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자, 요 코드가 뭐예요? 계속 연결을 받고 있는 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요 클라이언트로, 이 클라이언트 안에 뭐가 있어요? 소켓이랑,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닉네임 있죠? 닉네임.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닉네임, 경민,
경민 여기까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 빈 객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자, 이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스레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자, 이 친구가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 무한히.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계속 무한히 기다리는 스레드를 만들어 놔요. 자, 이 친구도 접속하면 어떻게 해요? 메시지 보내는 것을 계속 기다리는 스레드를 만들어요.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데몬 스레드라고 했어요. 데몬 스레드라고 한 이유는 이 소켓이 끝나면 데몬은 보조 스레드예요. 보조 스레드. 소켓이 끝나면 얘도 같이 죽겠다. 나도 죽겠다 이 뜻이에요. 혼자 살아남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핸들링에서 하는 일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닉네임 받는 거니까 무시하고요.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저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안녕이라고 경민이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것을 계속 받겠다 이거예요. 계속 받겠다. 반복문으로. 자, 보내면 자, 혹시 여기 공백이 있니? 물어봐요. 공백을 제거해요. 오케이. 자, 공백을 제거했는데 너 혹시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는 걸 보냈니? 굳이 이런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보낼 필요는 없죠? 자, 이거는 무시하고. 자, 무시하면 그냥 다시 되돌아와서 기다리겠죠? 자, 만약에 이제 보낸 게 안녕이라는 진짜 인사다.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종료 명령어고, 종료 명령어 무시하고. 자, 보면 이 친구를 앞에다가 닉네임을 붙여서 브로드캐스터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자, 보내버립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어렵지 않고요. 반복문으로 그냥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예요. 자, 한번 가보면 자, 그냥 아웃으로 이렇게 출력하고 있죠. 출력할 때 라인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버퍼를 비우고 있고. 근데 이제 반복문으로 하겠죠? 자, 반복문으로 하니까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메시지를 쏘는 거예요. 자,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3명 접속되어 있으면 3개가 있다 그랬죠? 3개한테 반복문 돌아가면서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녕, 안녕, 안녕. 이 코드가 여기. 지금 이제 이터레이터로 반복문 쓰려고 하고 있고 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로 write는 보내겠다. 출력하겠다. 출력하고 종료. 자, 만약에 이제 출력하려고 했는데 얘가 죽어서 있어. 요 소켓이 이렇게 닫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제거. 여기서 이렇게 제거. 자, 요런 코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여기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서버를 봤으니까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보고 우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서버 쪽을 봤는데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 보고 갈게요. 클라이언트 쪽은 13번 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보고 있으니까 헷갈려 하셔서 저도 GitHub에서 볼게요. 자, GitHub 와서 GitHub에 13번으로 볼게요. GitHub도 코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옵니다. 이거 닫고. 자, 지금 보시면 서버는 서버 소켓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서버 소켓. 이게 서버 소켓이죠. 자, 이 서버 소켓이 있는 곳에 접속을 하는 것이 소켓인 거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소켓. 저는 이제 요거 자체를 이제 소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되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소켓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일들이 끝나면 자동으로 클로즈 되게 되어 있고요. 보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첫 번째 일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자, 여기 소켓에 있는 이 컴퓨터에서 터미널에 있는 입력, 내가 예를 들어 뭔가를 이제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 입력을 받아서 여기로 보내는 일을 무한히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send 메시지는 무한 반복문이 되어 있고요. while로. 그 다음에 자, 보내는 도중에 자, 서버에서 자, 누가 다른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한 반복문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무한 반복문으로 받고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도 무한 반복문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놓고 자, 혹시 이제 자, 혹시 내가 이제 종료시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조인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이제 실행돼 버리면 메인 스레드가 쭈르르륵 지나가서 자, 여기서 소켓을 종료해 버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파이널리 지점에서 이 소켓을 종료를 해 버리면 이거랑 상관없이 자, 메인 지금 현재 스레드가 3개죠. 메인이 있고 자, 여기 지금 처음에 만들었을 때 메인이 있고 다음에 스레드 하나 만들고 스레드 2개 만들고 메인은 그거랑 상관없이 쭉 가서 종료가 돼버리면 자, 이 소켓이 오토클로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오토클로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수문 닫듯이 콩 닫는 거예요. 닫으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겠죠.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메인은 요거 2개를 기다릴 거야 이 뜻이에요. 자, 이 조인은 뭐다? 스레드 간 동기화. 메인이 여기서 이 2개의 스레드를 기다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만약 내가 이렇게 쓰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스레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메인이 반복문 일을 하나 하시면 메인은 종료가 되지 않겠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레드 2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있나 볼게요. 굉장히 코드가 쉬워요. 자, 보면 자, 메시지는 보면 그냥 프린트 라이터로 지금 현재 이게 뭐예요? 콘솔 창에서 내가 콘솔 창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있죠? 여기다가 안녕 해서 입력하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받아서 아까 소켓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통해서 아웃 시키는 거죠. 아웃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아웃. 자, 그 다음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무한히.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잘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사한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무한히 받고 있어요. 자, 보면 무한히 이렇게 받고 있죠? 돌아서 받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 오면 또 받고, 받은 걸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어요. 코드가 되게 심플해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하는 일이 뭐다?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거를 무한히 하고 있는 거고요. 서버는 접속을 받고 유지하고 있다가 인사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 보내고 또 인사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작성을 해볼게요.